우리 진짜로 이혼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회사 상황이 다 정리되면 혼인신고 다시 하는 거야? 잠깐 가짜로 임시로 이렇게 하는 거야? 와이프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왜 못 들어오게 해? 우리 이혼했잖아. 여기 내 집이고 네가 왜 들어와? 재산도 뺏기고 집에서 쫓겨나는. 안녕하세요. 푸른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위장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계신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이혼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에 올린 사례는 전형적인 위장이혼 사례인데, 많은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의혼하자라고 이제 합의가 돼서 이혼을 하게 된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 부부가 이제 처음부터 결혼할 때는 재산을 이제 각자 관리하기로 약속을 했었고요. 서로 결혼 전에 가지고 온 통장은 건드리지 말자라는 이제 나름 내부적인 이제 규율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남편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어려워졌어요. 중국 쪽과 이제 거래를 했었는데 뭐 사드 문제라든가 뭐 코로나 문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사업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회사가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내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아내가 이제 규율을 깨고 자기 통장에 있던 돈을 빼서 이제 남편한테 이제 긴급 지원을 했고요. 남편이 이제 조금 이제 사업이 조금 살아났는데 결국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제 진짜로 이제 부도 위기에 처했고, 이제 집으로 막 독촉장이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이제 사업비를 얻어서 그걸로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갚지 못하게 된 거죠. 돌려막기도 막 하다가 안 되겠다, 더 이상 이거를 갚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이제 상의를 했죠. 이제 남편은 이제 아내가 통장에 있는 돈까지 다 빼서 지원을 해준 점이 이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기 때문에 부도로 인해서 아내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 거는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이제 흔히 하시는 이제 그런 행동을 하시죠. 이혼하고 재산은 아내 명의로 다 돌리고, 이제 이 부부도 그런 결정으로 협의혼을 하시고 합의서 쓰고 살던 아파트 다 이제 아내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남편이 갖고 있던 통장에 있던 돈 이런 것들 좀 모아서 아내한테 다 지급을 하고 협의혼을 이제 했던 그런 사안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 거죠. 위장이혼 아니야, 이거 남편 재산인데 남편이 아내한테 사실 빼돌린 거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행위다. 사회행위는 이제 거짓으로 속여서 이제 재산을 빼돌리는 거, 이제 이걸 말하거든요. 그게 진짜로 이제 사회행위에 해당이 된다면 그 남편의 채권자들은 그걸 취소시킬 수 있어요. 아파트 명의 이전한 거 취소시키고, 이제 그 아파트가 다시 남편 명의로 돌아오면 그거를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을 해서 받아가겠죠. 그런 절차를 위해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사회행위 취소 소송 소장을 들고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오셨던 사례였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과연 사회행위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다 들어봤더니 위장이혼은 명백했어요. 협의혼 했는데 같이 살고 계셨어요. 그 후에. 그럼 위장이혼이잖아요. 그럼 이혼이 무효가 되면 뭐 재산 넘긴 거, 재산 분할한 거 다 무효,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위장이혼 자체는 일단 무효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법원에서는. 결혼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이제 결혼할 때 위장결혼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뭐 취업 목적으로 위장결혼하는 거 이런 것들은 혼인 의사가 없다라고 해서 그냥 혼인 자체를 이제 무효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혼은 좀 달라요. 어쨌든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뭐 어쨌든 이혼하기로 합의가 된 거는 맞지 않느냐. 그래서 위장이혼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 라고 보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위장이혼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그 재산 분할로 넘긴 재산이 사회행위라면 그건 취소될 수 있어요. 근데 별개의 문제거든요. 법원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기준은 정상적인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했을 때 하고 위장이혼을 하면서 실제로 한 재산 분할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 너무 과도하게 넘겼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거는 이제 취소시키거든요. 사회행위라고 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재산을 기껏 빼돌렸지만 다시 뺏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도 생기고요. 어쨌든 이제 이 부부도 이제 그걸 염려를 해서 이제 저한테 찾아오셨던 사례였고요. 다행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그런 사회행위까지는 아니다라는 이제 판단을 받아서 재산을 뺏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충분히 뺏길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장이혼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위장이혼에서 조심하셔야 될 문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재산 분할로 이제 빼돌렸던 재산, 그거 사회행위로 인정받아서 다시 뺏길 수 있다는 거, 그거 앞에서 말씀드린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위장이혼으로 이제 이혼 신고했는데 실제로 이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진짜로 이혼하는 거 아니야?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하고 나중에
우리 그 회사 상황 다 정리되면 다시 재결합해서 혼인신고 다시 하는 거야? 이거는 좀 잠깐 가짜로 임시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제 합의를 하고 협의혼을 했어요. 그런데 채권자들이 집으로 막 찾아오기 때문에 남편이 잠깐 이제 밖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상황이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더니 와이프가 못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뭐 문도 안 열어주고. 그래서 뭐야 왜 못 들어오게 해? 그랬더니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우리 이혼했잖아, 우리 남남인데 여기 내 집이고 네가 왜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이제 억울하겠죠. 가짜로 이혼했는데 진짜로 이혼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뭐 지금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뭐 이혼했던 걸 다시 뭐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협의 이혼 신고 정상적으로 다 마쳤고 서류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이혼은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이혼이 가짜다, 우린 진짜로 부부다,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위장 이혼하면서 내가 재산분할 와이프 명의로 다 넘겨줬는데 그거 돌려줘, 재산분할 다시 해, 그것도 안 돼요. 이미 재산분할을 다 했기 때문에 재산분할로 이미 다 넘겨갖고 재산분할은 끝이 났어요. 이미 재산분할 했는데 재산분할을 또 할 수는 없거든요. 재산분할 소송 내면 법원이 이미 다 했기 때문에 판단해주지 않겠다라고 각하를 하겠죠. 그래서 재산도 뺏기고 실제로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장이혼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일단 협의혼 뭐 하자라고 하면서 재산분할은 뭐 아파트는 와이프한테 넘겨주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합의서를 다 썼고 이혼까지 다 마무리가 되면 그 합의서는 효력이 있어요. 그 합의서대로 일단 이행이 다 끝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나중에 뭐 그 합의서가 무효다 뭐 이렇게 또 문제 삼기는 사실 어렵죠. 상황이 좋아지면 재산분할을 따로 한다. 그거는 글쎄요, 완전히 혈액이 없다고 보기에는 또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합의가 별도로 있었다면 일단 약속을 한 거고, 계약은 구속력이 있잖아요. 계약은 지켜져야 되고, 이렇게 일단 했지만 나중에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별도의 합의서가 또 있다면 그 합의도 일단은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게 어떤 재산분할 제도를 악용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으로 비치면 그게 무효가 될 가능성은 또 있을 것 같아요. 채권자들은 일단 이게 위장이혼이다 라는 걸 밝히려고 집에 찾아오거나 해서 증거를 좀 수집하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 위장이혼 하시는 분들은 그걸 안 들키려고 마치 따로 사는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하실 텐데, 채권자 입장에서 그 같이 사는 걸 영상을 촬영한다거나 해서 증거를 잡았다면 일단 사행위 소송에서는 조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위장이혼 한 거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위장이혼 했다고 쳐도 그 재산분할을 한 것이 과연 위장이혼 했다고 해도 그게 무효가 당연히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이제 일단 그럼 효력은 있고, 재산분할로서 이게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것인지 그걸 이제 법원에서 다시 따지거든요. 이 부부의 재산, 뭐 남편 명의로 뭐가 있고 와이프 명의로 뭐가 있는데 공동재산은 총 얼마고, 혼인기간이나 뭐 기여를 따져봤을 때 몇 대 몇 정도로 분할하는 게 적당했고, 그러면 와이프한테 뭐 예를 들어서 5억이 가는 게 정상적이다. 그런데 위장이혼을 하면서 와이프한테 간 재산을 보니까 한 5억 정도 갔다. 그러면 그건 정상적인 재산 분할이거든요. 그거는 뭐 위장이혼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런데 5억을 받는 게 정상인데 전 재산이 다 갔다. 그러면 그거는 취소된다고 봐야겠죠. 과도하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면 그 벗어난 만큼은 취소를 시켜요. 전부 취소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취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환수를 할 가능성이 생기죠. 채권자들은 이제 일단 뭐 재산 상황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놓고 재산 상태 확인해보고, 과도하면 그 부분 취소시켜서 환수해오고,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위장이혼 뭐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이혼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셈이니까. 또 사정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아까 그 블로그 사례도 남편 마음이 이해는 되거든요. 나는 망하지만 아내만큼은 좀 또 애들도 있으니까 와이프가 애들 데리고 사는 데는 문제 없도록 좀 해주고 싶다. 뭐 나 한 번 고생하면 되지, 나만 도망 다니면 되지, 뭐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는 하거든요.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제가 이제 불법을 하시라고 권유를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경우에 이제 재산분할을 또 하시게 되면 아내와 자녀들은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채권자들은 이제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 채권자들도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겠죠. 채권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장이혼을 하려다가 진짜 이혼 당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와이프도 배신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를 봤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위장이혼하고 남편이 밖에서 조금 이렇게 돌다가 들어왔더니 와이프는 이미 이제 바람이 난 거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제 다시 혼인하고 싶어도 혼인을 할 수가 없어요. 와이프는 이미 이혼하고 남이 됐기 때문에 또 의외의 결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위장이혼과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